내 연금 살리는 연금소생 프로젝트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소님,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간 수익률? 네, 그래도 한 4, 5%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저희가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금 1.94%? 아, 2%가 안 되네요. 네, 최근 한 5년간 그러한 아, 5년 동안 심지어. 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사실 이렇게 계속 공부하면서 좀 투자도 공부하고 상품도 공부하면서 운용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대체로 좀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많이들 운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매우 낮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운용을 하다 보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에 디폴트 옵션을 좀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이제 근로자들, 그러니까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이제 수급권 보장이랑 이제 노후소득 확충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제도가 7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때마침 저희 그 투자연금 TV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댓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망고사랑님께서 이런 질문 남겨주셨어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저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사연 주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망고사랑님의 입장에서 기존에 이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디폴트 옵션, 이제 한국말로 하면 사전지정 운용 제도라고 하는데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인 건가요? 이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이제 사전에 운용할 수 있는 사전지정 운용 방법,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놓고 네.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운용 지시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그 미리 선택했던 그 상품으로 이제 운용이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아, 적립금이 방치가 되면 사전에 선택해 놓은 상품이 운용이 되게끔 저절로 이제 발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게 퇴직연금 가입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우리 망고사랑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네. 그리고 이제 IRP 가입자까지 IRP도. 해당이 네. 되고 DB형 가입자는 해당이 안 되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당장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건가요? 퇴직연금 사업자, 이제 금융회사겠죠. 네. 그 금융회사에서 제시한 디폴트 옵션 방법을 이제 제공한 정보를 듣고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 회사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먼저 정해지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근로자, 이제 뭐 장수롱님도 그렇고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분들께서는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제공하는 사전지정 운용 방법들, 뭐 운용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안내를 받고 하나의 사전지정 운용 상품을 선택하면 되는 이제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네, 그렇죠. 아, 네.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인 거고, 네, 네. 뭐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거나 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다거나 네, 네.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뭐 그럼 이제 어떤 뭐 절차가 가입을 다른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DC형 퇴직연금 사업자도 선택을 또 할 수 있게 되고 원래는 금융회사를 선택을 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디폴트 옵션 상품에 대한 아마 안내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 금융회사랑 디폴트 옵션 상품을 상품 동시에 하나 이제 고르는. 그렇죠.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을 나름대로 좀 운용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사실 계시는군요. 디폴트 옵션 사전지정 운용 방법을 선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뭐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열심히 이제 운용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요. 이 디폴트 옵션 상품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모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네.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 네.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뭐냐일 것 같거든요. 네. 상품에 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는 않기는 한데 어느 정도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은 나와 있거든요. 네네. 크게 보면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네. 그리고 이 실적 배당형도 대표적인 이제 운용 유형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TDF, 밸런스드 펀드, 스테이블 밸류 펀드, SOC 펀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간략하게 또 설명해드리면 설명을 해주세요. TDF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죠. 투자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시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은 낮아지는 자산을 자동 배분해주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애주기형 펀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밸런스드 펀드는 TDF와 다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을 자동적으로 배분해주는 상품 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밸류 펀드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단기 금융 상품, 이렇게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SOC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C,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네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없나요? 손실이 안 날까요?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원리금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제외하고, 아무래도 펀드이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안정성이 높지만 손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설명 들으면서 좀 네. 궁금했던 건데 네. 현재 이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디폴트 옵션 이제 사전 지정 운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 투자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야겠죠. 네, 그 위에 펀드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퇴직연금에 100%다 투자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서는 주식형 상품, 뭐 주식 혼합형 상품과 같은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험 자산 투자 한도라고 하는 것인데, 네.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 편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가능하게 된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 디폴트 옵션 상품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선정이 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어떤 합의가 다 이루어지는 이제 굉장히 소수의 상품만 선별되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안정성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디폴트 옵션의 취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아까 배경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쵸.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에 100%를 투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100% 투자 가능하게끔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네, 좀 안정성이 평가가 되는 과정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지정 운용 상품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사전 지정 운용 상품으로 선택을 못 하나요? 물론 가능하죠.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하나를 선택을 했더라도 원하시면은 다른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변경이 가능하다. 네네. 아니면은 뭐 직접 운용을 또 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을 안 하고 직접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도, 그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예요. 네네. 예금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디폴트 옵션 상품을 하나 이제 골랐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예금이 만기가 됐어요. 네. 그럼 바로 제가 그 골랐던 사전 지정 운용 상품,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발동되는 어떤 조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어떤 예금, 이 만기가 되었을 때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금같이 어떤 만기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만기가 돼서 자동 해지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아무런 운용 지시를 안 하고 4주가 흐르면 금융회사에서 안내가 옵니다. 지금 4주 동안 운용을 따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이 발동이 될 거다.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운영이 될 거다. 이런 안내가 올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로도 2주 동안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사전 지정 운용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바로 디폴트 옵션이 발동이 되는 것이죠. 총 6주 정도 이제 시간이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만기 도래한 다음에 사례였는데 네네. 이제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네. 근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을 하면 조금 더 수익률 좋을 것 같다 네. 판단이 되어서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물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금을 해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정 이율을 전부 받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의 페널티가 있겠죠. 그거를 감안하신다면은 뭐 변경하시는 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DC형 퇴직연금을 이제 하는 기업에 새로 입사하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DC형 퇴직연금에 새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건데 그런 분들은 이 디폴트 옵션 이 운용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좀 다른가요? 어때요? 그렇죠. DC형 퇴직연금을 이제 첫 가입한 신규 경우에 가입자. 이런 네. 또 조건이 다른데요. 그 경우에는 바로 통지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따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2주 뒤에 디폴트 옵션이 발동된다라는 안내를 받고 디폴트 옵션이 발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디폴트 옵션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저도 DC형 가입자로서 네.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히려 궁금한 점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제도가 아직 도입되기 전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시행령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정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상품도 이제 또 나와야 어떤 상품인지를 그쵸. 또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그쵸.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또 투자연금TV 구독자분들께서도 궁금한 점 더 많이 생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투자연금TV에서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ETF 분배금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ETF 분배금에 관련된 질문들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또 게시글이 하나 올라갈 텐데 거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